아주 지금 빅뉴스가 터졌어요. 지금 벌써 시청자분들이 방송 키고 5분도 안 돼서 4,500명 모이면서 난리인 게 사실은 한쪽에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당사자가 한동훈 전 대표인데 이 한동훈에 대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 최종 결과가 오늘 아무 예상도 못하게 전격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게 일단 당내에서는 이 결과가 연말을 넘기면 안 된다. 연내에 넘겨야 된다. 연내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비등했었는데 당무감사위가 보안을 잘 지키니까 신지호 씨나 이런 친한계 일파들이 마치 우리가 뭘 모르는 줄 알고 이거 빨리 발표해라라고 막 기세등등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결론만 요약하면 너무 충격적이게도 한동훈 가족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그 명의도 한동훈의 다른 가족과 동일 번호, 동일 IP였습니다. 최고위원님, 이 당무감사 결과 일단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좀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긴 했지만 네. 그렇다고 우리 그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그 당대표였고 그때 당시에 저도 최고위원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점을 어느 정도라도 밝히고 넘어가자라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때 당 지도부 당대표와 그 측근들이 밝힌 내용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 하나는 한동훈 이름으로 작성된 그 당원 게시판의 글들은 한동훈 대표가 쓴 게 아니고 동명이인이다. 뭐 팔동훈이다 막 이런 말을 했었죠. 8명 이 당원 중에는 8명의 이 한동훈이라고 이름을 쓰는 저 당원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다른 한동훈이 쓴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생년 태어난 연도를 이야기까지 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이 가족들이 쓴 가족들 명의로 쓴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밝히지 않느냐. 차라리 몽땅 밝히고 넘어가라 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그 글 쓴 내용들을 쭉 보면 가족이 같이 사는 가족들이 아니거든요. 네. 장인 장모 그다음에 부모님 미국에 있는 딸까지. 네. 미국에 있는 딸 부인까지 이렇게 명의로 된 분들. 근데 그분들 외에도 다른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분들이 이제 명의가 특정이 됐으니까. 특정이 네.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글들이 또 있었어요. 저질 네. 글들도. 네. 근데 어쨌든 이 6분의 그 내용은 그때 당시에는 IP 주소를 확인은 못했고 글을 올린 시간이 가족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미국에 있는 딸이 글을 쓰고 나서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1분도 안 돼서 다른 가족이 또 글을 쓰고 또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글을 쓰고 나가고 이런 식이 반복됐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가족도 전부 동명이인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한데 모여서 글을 쓰지 않는 한 이렇게 쓸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 내용들도 일관된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두 밝히라니까 그거는 뭐 익명성 원칙이다. 당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계속 뭉갰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다못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은 한동훈 대표가 쓴 게 아니라고 하니 그 한동훈이라고 이름을 쓰는 한동훈 동명이인 한동훈 당원은 이 당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해당 행위자니까 그렇죠. 네. 징계를 하자. 네. 그 팔동훈이라도 징계하자. 팔동훈 중에 한동훈, 네. 이 사람을 징계하자.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아니라고 발표했으니 나도 한동훈 대표가 글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다. 그러면 더더욱이 이 사람을 징계하면 이 나머지 의구심이 좀 풀릴 거 아니냐 했더니 끝내 이 징계는커녕 더 이상 거론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말씀 앞에서 드렸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최고위를 한다든가 저희와 함께 부산대 병원에 갔었을 때라든가 저희와 뭐 식사를 할 때라든가 이때 시간을 제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한동훈 이름으로 올린 글 중에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 시간에는 또 한동훈 이름으로
올린 글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한동훈 대표는 알리바이가 성립되니까 제가 믿어주겠는데 그거조차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구심이 계속 가는 것은 당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여튼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청을 했었는데 끝내 뭐 그 뭉개고 넘어가면서 도리어 계속적으로 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또는 오히려 해당 행위를 주장하는 것처럼 하든가 또는 지금 와서는 뭐 중도 확장에 방해가 된다든가 뭐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오늘까지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글쎄 약간의 그 특이한 방식으로 당의 그 업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동안에 쉬쉬하면서 숨기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었거든요, 최고위원님. 네. 이 가족들은 확실해 보인다. 근데 그 한동훈이라는 건 그 당시 주진우 법률위원장이나 한동훈 쪽에서 네. 이거는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고 하니까 섣불리 문제 제기했다가 아니면 되치기 당하니까 이건 좀 안 건드려야지라고 했는데 우리 최고위원님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모든 정치인이나 방송인 중에 유일하게 네. 나는 뭐 가타부타는 모르지만 내가 그때 한동훈 당시 대표랑 뭐 회의를 하거나 공식 일정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하는 그 시간에는 이상하게 그 동명이인 한동훈의 글이 안 올라오더라. 네. 어떻게 이렇게 시간대가 딱딱 맞을 수 있느냐. 긴 기간에 걸쳐서 전곡을 찔러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발표를 보면 그 한동훈 계정의 핸드폰 번호와 IP도 나머지 가족들의 핸드폰 번호 IP랑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와. 집에 계실 때 쓰거나 또는 다른 장소에 쓰거나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이렇게 숨기고 끝내 뭉개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조금 의문이에요. 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은 남고 한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으면 그리고 반응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반응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익명성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 아니 글 쓴 것이 뭐 잘못이냐 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에 글 쓴 거니까 잘못이 없다. 그러면 그 익명성이 보장된 게시판에 내가 좀 뭐 비판하고 비난하는 글 좀 썼기로서니 그걸 가지고 왜 공개를 하고 나오느냐. 내가 쓴 거 맞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야기가 돼요. 네. 내가 안 썼다 하면서 그런데 왜 자꾸 보려고 해. 익명성이 보장된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간다면 또 괜찮은데 거기다가 더 나가서 내용은 맞잖아. 네. 이런 정도였거든요. 이게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비판 사설이다, 칼럼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 막 그런 내용. 그러니까 이게 막 주장을 하면서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진실을 알려고 하지 마라. 네. 당원의 인적 사항은 전부 다 개인정보다. 개인정보를 밝힐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원 입당 원서에는 반드시 그 책임 당원으로 입당을 하면서 당무에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무상 뭐 예를 들어 당에서 감사를 한다든가 또는 확인을 한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그럼요. 입당할 때 동의를 한 건데 그것까지 막 문제 삼으면서 온갖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걸 이렇게 끌고 와서 계속 덮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거짓말 논쟁으로 가고 거짓말 논란에 더 나가서 이제는 여러 가지 덧붙여지는 문제가 많지 않겠습니까? 해당 행위 뭐 이런 문제가 됐죠.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글 쓴 거 맞고 다만 내가 이 글 쓴 이유는 이거다. 그리고 뭐 더 나가서 내 말 틀린 거 없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당무감사위원회 자세한 결과 발표를 보면요. 두 개의 IP가 그
87.6%의 댓글을 썼다는 건데 이 해당 IP를 사용한 계정이 10개래요. 그러면 가족 명의 말고 사실은 다른 아이디를 더 만들어서 여론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고 이 중에 4개 계정이 동일한 핸드폰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 공유한다는 것인데 이 동일 IP를 사용하는 명의 4개는 한동훈, 진은정, 최영욱, 진영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동훈이 이 한동훈은 동명이인이다라고 했던 그 한동훈마저 단순한 언론 기사나 칼럼이 아니라 정말 쌍욕과 막말을 늘어놓았던 그 한동훈마저 같은 IP, 같은 전화번호, 같은 주소지라는 건데 이게 일치할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당무감사위의 판단인데요. 방금 전에 최고위원님 SBS 5시 라디오에 한동훈이 출연을 했어요. 네. 주영진의 뉴스 직격에 이 당원 게시판 질문을 받고 한동훈이 뭐라 답했느냐. 가족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하는 칼럼 쓴 건 내가 뒤늦게 알게 됐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책임이냐? 내가 무슨 관리 책임이 있느냐? 우리 가족들이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책임 없다 이렇게 말했고 당무감사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한동훈 계정 그거는 자기 아니다. 그거 IP 자기고 자기 명의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끝까지 그러니까 뒤늦게 가족들은 인정했지만 한동훈 그거는 자기가 봐도 너무 막말이 많으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수사기관에서 또 진상규명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최고위원님. 글쎄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내용을 고발을 하고 그게 범법 행위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렇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 이름으로 된 계정이 한동훈 본인일 것이라고 강하게 추측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당무감사위원회나 당을 고발을 해서 허위 사실이다 해서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하면 가장 맞겠죠. 그러나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발을 하지 않을 거고 당에서 또 고발을 해서 수사를 하게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 같은 계정을 썼다고 하면서 모르겠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글을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에 있는. 불가능하죠. 예, 네. 따님까지. 저는 그것도 이해는 안 갑니다. 이 이호선 위원장이 오늘 공개한 자료를 보면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들 명의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명의도 시간대를 조회했을 때 이거는 한동훈 본인과 시간대가 딱딱 겹친다. 이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한 사람이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님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거보다 한동훈 본인이 아니라 하니까 정말 아닐 수도 있겠다. 그렇잖아요. 당대표가 그것도 주진우 의원이 발표하셨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네. 아니 그래서 본인이 안 썼다 하니까 그 말이 맞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한동훈 전 대표께서 내가 같이 회의를 했던 시간이나 이런 때를 찾아보면서 그때 또는 공개적인 활동을 했던 그때를 전부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보니 그때 한 번이라도 글 쓴 게 있으면 본인이 아닌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없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꾸로 제가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알리바이를 확인해 주려고 했는데 알리바이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계속 의구심이 남잖아요. 그럼요.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뭔가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밝혀달라라는 입장이었죠. 네. 제가 이게 없다고 해서 한동훈 본인이 맞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고 네. 한동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다가 확인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은 변호를 해주려고 알리바이를 확인하려 했는데 알리바이가 없어요. 알리바이가 안 나오더라. 그렇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막 그나저나 그것은 뭐 나중 일이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께서 저렇게 내가 쓴 글이 아니라라고 하려면 그 대답해야 될 내용이 엄청 많아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은 IP 주소를 쓰는 계정으로 글을 올렸는데 가족들하고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또 가족들은 이게 누가 썼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장인 장모하고 따님하고 그리고 부인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어떻게 같이 썼을 리가 없죠. 네. 올렸을까
예,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안내를 좀 드리면요. 당무감사위에서 왜 징계 수위를 정하지 않고 윤리위로 이 내용을 넘겼느냐. 당원 당규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현재 당직자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가 이 징계 수위 같은 경우를 권고할 수가 있는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지금 당무감사위에서 징계 수위를 권고하게 되면 이게 교묘하게 나중에 한동훈이 징계받기 싫다고 가처분할 때 절차상의 오류를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당원 당규를 지키는 내용이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드러난 이상 한동훈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치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친한계 국회의원들 있죠. 원내 국회의원들이 이 당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막 반발하면서 이거 틀렸다, 한동훈 잘못 없다라고 글 올리나. 저는 배현진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 박정아 의원이 최소한의 상식이 남아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쉴드를 못 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윤리위원장 인선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 오래 끌 거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제명도 약하다.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징계가 제명인 거지 이거는 그냥 정계 은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니까 윤리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한동훈 대표께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인이 오늘까지도 SBS 라디오 나가서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문제될 거 없다. 나 관리 책임 없다. 그리고 한동훈 동명이인이다. 한동훈 그거는 자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이렇게 다 드러나도 반성하지 않는구나. 저는 한편으로는요. 사실 굉장히 제가 이상한 묘한 감정이에요. 제가 1년 전에 이거를 이제 제도권 정치인 중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방송 나가서 막 이야기했고 우리 유튜버 중에서는 이병준 기자가 이걸 막 끌어올리고 했는데 이게 1년이나 걸려서 드디어 드러났다는데 저는 정말 내일 방송에서도 자세히 말하겠지만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회한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슈퍼챗 제가 일일이 못 읽어드리지만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빼먹지 마시고 두 가지 문제만 한동훈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더 다뤄볼게요. 조직적 증거인멸 그리고 실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관련해서 30초만 알리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 결과에 따르면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에요. 주진우 의원이 법률위원장을 할 때 전수조사로 1068건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당 홍보국이 보유한 자료는 1631건이래요. 무려 563건이 누락됐대요. 이 누락된 거는 한동훈과 진은정 명의의 댓글이 삭제된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국이 다 갖고 있는데 과거 주진우 의원의 법률위원회에서는 그거를 빼고 1000건을 전수조사했다라고 거짓 발표를 한 거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셈인데 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님의 오늘 결과를 보면 그 당시 조직적으로 이 사태 문제 없다고 말하고 가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주진우 의원도 저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윤리위에서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잘 싸우는 거 인정합니다만 이 문제 저는 공론화 될 거라고 보고 본인도 그 당시에 법률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을 쉴드치기 위해서 당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잘못된 입장을 발표한 것들 저는 징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엄중한 물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한동훈과 그 가족들 계정이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기사와 칼럼만 다뤘느냐? 아닙니다. 대상 인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137건, 대표적인 사례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그러고도 가만히 있지 않으면 단두대지. 김건희가 한 대표를 죽이려 했군요. 김건희 특검법의 필러버 간신배가 나라 망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77건 미친 윤석열 미친 역적 윤석열 추경호 김건희 배신자 트로이 목마. 여기서부터 더 충격적입니다. 동료 정치인들 추경호에 대한 66건의 비판 간신배가 나라 망친다더니 추경호 비롯 국힘 의원들 당원들 의견은 개무시한다.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43건 무능한 점돌 점식 땡땡아 이거 욕이라서 제가 땡땡이라 했습니다. 빨리 꺼져 퇴. 정점식 이 땡땡은 터문 위메프 사태. 황우혁 전 비대위원장 우리 당의 원로이고 상당히 중도적인 분이잖아요. 15건. 황우여 개 땡땡아 비속어라서 제가 땡땡이라 합니다. 용산의 한 자리 늙은 땡땡아 욕심 부리지 마.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8건. 나경원 정치 생명 끊어버리십시다. 싹 다 쳐내야 할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5건. 원희룡에 붙은 지자체장들 다 죽여. 원희룡 사퇴해라. 살고 싶으면 인내의 한계가 온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5건. 미친 안철수. 이 땡땡 지지하는 땡땡들도 빨갱이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4건, 대전 룸빵 준석이 이것들이 보수당을 대표한다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3건,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김근식, 이재호 이런 사람들. 아니 김근식 교수는 그렇게 한동훈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한동훈이 김근식 이렇게 욕했는데요. 이 내용 동일 IP 동일 번호에서 작성된 겁니다. 최고위원님. 이 내용의 심각성으로 보면 이 내용만으로도 사실 윤리위도 사치고 이번에 이해운 제명시킨 것처럼 최고위에서 직권으로 징계를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이 내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좀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직접 읽기 너무 유명하실까 봐 제가 대신 읽어드렸는데. 근데 다행히 제 욕이 없네요. 김재원 최고님은 비껴갔어요. 뭐 하여튼 이게 없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당대표였잖아요. 네. 당대표가 만약에 그 글을 쓴 것이라면 네. 지금 안 썼다고 하니까 아직도. 근데 그거를 썼다고 하면 하여튼 정상이 아니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좀 비정상인 상황이잖아요. 당대표가 왜 그런 글을 당 게시판에 굳이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근데 정치적으로도 이게 정치 도리 내지 정치 윤리에 관한 거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 당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직자로서 이 해당 행위에 해당되죠, 당연히.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이런 그 진실 발견을 위한 여러 가지 당의 요구나 노력을 뭉개왔던 사실 자체도 당무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발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일단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 윤리위가 구성되면 윤리위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중대 사안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도 일정 논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날 밤 12시쯤에 당원 게시판 서버가 접근 금지 상태가 되었잖아요. 당원 게시판 서버를 중단시켜 버리거든요. 네. 당직자가 일방적으로. 그리고 한동훈 계정과 진은정 계정으로 쓰여진 글 500개 정도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 네. 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것은 이게 유튜버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된 문제 제기가 그날이에요. 되고 나자마자 네. 저 중단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그새 삭제했단 말이죠. 네. 그 자정 사이에. 근데 이제 삭제를 해도 어차피 기록은 다 남아있죠. 남아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수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기록을 못 볼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 것 같은데 그 삭제된 것까지도 홍보국에서 다행히 가지고 있어서 네. 과거 주진우 의원이 말한 1000건이 아니라 1600건의 게시물을 확인한 것이고요. 네. 이게 만약 한동훈이 동명이인이라면 당원 게시판 서버를 막아놓고 그 밤사이에 그 한동훈의 댓글까지 삭제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보세요. 2024년 11월 6일 새벽 1시에 대량 삭제. 한동훈 명의 650건 중에 646건이 삭제됐고요. 진흥정 명의 160건 중에 160건이 다 삭제됐습니다. 이거요. 삭제한 사람도 저는 형사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네. 삭제를
진흥정 씨가 자기 이름을 삭제했다면 본인이 올린 것을 삭제했다면 몰라도 다른 사람 걸 삭제했다면 그거는 또 증거인멸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여러분 좀 충격적인 사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요 이슈 관련해서 이거 하나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되느냐. 이호선 교수님이 지금 저희가 보이는 게 블로그에도 공개하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인데요. 이분이요. 단순히 그냥 종이 하나 결과만 발표한 게 아니에요. 무려 A4 용지 11장 분량으로 여기 있는데 여러분 A4 용지 11장 분량으로 한동훈 측에서 이렇게 반발하면 이렇게 답변한다. 이렇게 반발하면 이렇게 답변한다. 이거 거의 무슨 판사 판결문처럼 써놨잖아요. 그 읽어보면 이제 이의 제기하거나 또는 네. 언론인 중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 또는 물음이 있으면 이 답변할 내용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랑 친한 기자들은 지금 카톡으로 뭐라 하냐면 네. 민중기 특검 뭐 이런 특검보다 이호선이 훨씬 더 수사 잘한다. 이호선 특검이 짱이다. 어떻게 이 11장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막 기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네. 조사가 다 돼 있고 정리를 다 하고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게시판 운영 정책을 위반했다는 건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구체적 징계 사유가 되겠죠. 1인 하루 3회 댓글 제한을 위반했다. 동일인으로 가정할 경우에 하루에 3개만 쓸 수 있는데 하루에 106개를 썼다. 그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명의를 여러 개 돌려가지고 그렇죠. 썼으니까. 네. 네. 그리고 작성자를 개별할 경우에는 한동훈은 하루에 46개 쓴 경우가 있고 진형군은 17번. 허수옥은 뭐 1번 뭐 이렇게 썼다. 욕설 막말 비속어 운영정책 위반이 116건이다. 욕설과 막말 비속어 댓글이 116개라는 뜻입니다. 도배가 3회 이상 반복 도배가 468회였다. 그리고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했고 특정 인물과 집단에 대해서 비하하고 모욕이 됐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야 이거 드러났으니까 그냥 무조건 징계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어떤 명분이 있어야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정말 자세하게 다 지금 밥상 다 차려서 이제 숟가락만 떠서 드세요 하고 윤리위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윤리위가 이제 뭐 징계를 한다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징계를 하라. 네. 그런 내용까지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와 너무 놀랍고 이 11장에 나와 있지 않은 주진우 당시 법률위원장의 가짜 전수조사와 당원 게시판을 조직적으로 막아놓고 삭제한 당직자는 누구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저는 추가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네. 그동안에 이렇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이 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네. 그리고 평가를 했다면 이 지경까지 안 됐을 텐데 계속 뭉개고 네.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내부적으로 논란이 된 거거든요. 사실 네. 이때까지 온 것 자체 굉장히 비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님 댓글로 제보를 주시는데요. 이 한동훈이 욕한 사례 대표 사례 여기에 지금 이 자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김재원 최고님 욕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다행스러운 훈장이 아닌가. 아이고 훈장까지는 아니고 지금 우리 당에서 제대로 정치하는 분들 중에 한동훈한테 욕 안 먹은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네. 굉장히 좀 껄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았죠. 그렇죠. 김재원 제가. 최고님이 최고위에서 한동훈의 만행을 막 견제하고 막 그랬으니까요. 중심을 잡았으니까요. 뭐 최초로 시작된 게 이제 김도읍 참 정점식 네, 정책위 의장. 네. 그 문제였는데요. 그때도 저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문제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당이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으려고 제가 많이 했었죠. 여러분 다행입니다. 김재원 최고님도 한동훈한테 욕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리고 추경호, 정점식, 나경원, 원희룡 그리고 김재원 최고님까지 우리 당원들이 다 좋아하는 인물들만 욕을 먹은 거거든요. 글쎄 그때 당시에 욕 먹었다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당무 수행 과정에서 네.
좀 정상적으로 가야 될 일을 자꾸 이상한 일을 벌였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은 결국은 그 대통령실과 너무 긴장 관계를 만들면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국정 수행을 일정 부분 도와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당이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제대로 진행해 가느냐를 그것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그런 정도의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런 좀 협조 관계인데 이상하게 한동훈 전 대표는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극단적인 대립 관계로 끌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결국은 탄핵까지 온 것 아닌가 하는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까지도 주영진 라디오에 나가서 이 내용들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동훈 씨가 이 11장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이 11장 보면 이 2호선 특검의 11장을 보면 네. 그 어떤 사람도 이거 문제 없는 내용이다. 뭐 익명이다. 뭐 자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 11장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5시 반에 한동훈 저격수 3인방 장예찬, 이병준, 박민영이 모여서 이 11장에 대해서 또 낱낱이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님 모시고 12,000분 넘게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평일 오후에 12,000분 보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저희가 멸콩천사라는 후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천사명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튜브에서는 이병준이, 제도권에서는 장예찬이 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1년을 끌어와서 결국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010-9939-1144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가입 방법 알려드리고요. 댓글에 링크로도 정기 후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좋은 고정 패널들 모시고 특집 인터뷰도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출연료와 제작비에 쓰임이 되니까요. 멸콩천사 많이 정기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되겠습니다.